시즌가 되면서 스타리그라는 것이 이 선수들에게 주는 의미, 보시는 팬 여러분들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셨겠습니다만 다 생각하고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꿈의 무대, 진짜 프로게이머면 누구나 오르고 싶은 자리 스타리그. 그 스타리그가 되기 위한 일보 직전에 이 경기만 잡으면 갈 수 있어요. 예, 16강, 스타리그 16강 체제에서 스타리그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로열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올라간다면 로열로드의 꿈을 이룰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조지명식에서 이제 스포트라이트 반짝반짝 받으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할 수 있어요. 그게 누가 될지 확인해보죠. 네, A조의 승자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프로토스 진영이네요. 르카포즈의 손찬웅 선수입니다. 1차전에서 변형태 선수를 꺾고 올라온 손찬웅 선수 1시 그리고 7시입니다. 온게임넷 스파키즈의 김상욱 선수는 방금 박성준 선수를 꺾고 승자전에서 대결을 합니다. 두 선수의 어떤 그 얼굴 표정에서도 신인 같지 않은 여유, 거기에 1, 2경기 모두 두 선수 모두 다 단시간 내 힘만 빼고 현재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죠. 그뭐 두 선수 이렇게 별 차는 안 납니다만 김상욱 선수가 작년 11월에 데뷔를 했고 손찬웅 선수는 작년 3월에 데뷔를 했거든요. 어떤 예선 참가를 이제 데뷔로 따진다면. 근데 뭐 손찬웅 선수는 뭐 작년 3월부터라고 하면은 뭐 그냥 얼추 한 2년 돼 가는 거니까 아주 신예라고 하기 좀 그렇죠. 김상욱 선수는 아직 좀 신예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손찬웅 선수는 두 번째 듀얼 토너먼트예요. 그러니까 이 손찬웅 선수가 최근에 저그전이 어땠느냐, 3승 7패더라. 이거는 주로 이제 공식전만 봐서 그런 것이고요. 손찬웅 선수가 저그전이 상당히 좀 부실한 편이었었거든요. 예전까지는. 뭐 예선 기록도 1승 5패 이러면서 저그한테 맨날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지난 예선에서 손승재, 박명수를 상대로 4승 1패를 했고, 지난 서바이벌 예선도 테란에게 최종전 패에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저그에게는 4승을 했습니다. 공식전도 3승 2패인데 그 2패가 마재윤이에요. 이러면은 사실 뭐 그렇게 저그전 굉장히 무실한 투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김상욱 선수가 2멀티를 저거는 뭐 과감하네요. 어차피 세 번째 처리를 저기에 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면 포지 짓지 말고 바로 렉서스 가야죠. 자, 손찬웅 선수도 그에 맞는 대응을 쭉쭉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찰조차 안 하고 저가 저런 플레이를 하다가 또 막 거의 어지간해서는 스포닝 풀 완성되고 나면 저글링 뭐 상대하는 거 정찰해가면서 하겠지만 소수원 확보하고 3H를 들어갈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인데, 하여튼 상대 토스가 뭐 하는지 모르고 저러다가 만약에 전진 게이트니 앞마당 쪽에 2게이트니 이런 거 하면 이건 그냥 가는 거거든요, 완전. 그렇죠, 그런데 김상욱 선수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즘 토스를 알아요. 나는 부자, 난 더 부자. 프로토스가 더블랙, 이런 멀티 선호한다는 걸 아는 거죠, 요즘. 패턴을 얼마나 빨리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수들의 성적, 실력이 판가름이 되는 세상입니다. 일단은 3회 처리를 상대로의 바로 노포지 더블랙을 가져간 만큼 지금 프로토스의 손찬웅 선수도 손해보는 일 없이 출발이 좋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카트리나 맵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저그가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카트리나는 맵의 어떤 자원 구성이 더블을 한 이후에 프로토스에게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토스가 더블랙을 얼마만큼 안전하게 하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 게스멀티는 얼마만큼 안전하게 가져가느냐가 보다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따라서 토스가 더블하고 부자 된다고 내가 더 부자로 하지 하면서 한 저가 이기는 거를 거의 못 봅니다. 근데 김상욱만이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맞아요. 바로 김재훈 선수를 상대로 정말 엄청난 블록버스터 저그의 면모를 과시하면서 이겼었죠. 진짜 카트리나 맵에서 토스가 이렇게 먹으면 되지 이랬는데 더 먹고 승부해서 양으로 이긴 거는 진짜 김상욱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네요. 자, 이제 3회 처리에서 김상욱 선수는 쭉쭉 멀티 자원 채취될 거고요.
네, 지금은 뭐 저곳에 먼저 가져갔구나라는 걸 또 느꼈죠. 손찬욱 선수도. 저글링 난입을. 들어갔어요. 야, 이거는, 예. 야, 이러면 정말 괴롭죠. 예.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뭐 안 들어간 것보다는 낫겠지만 발업 저글링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정찰 효과 내지는 끝까지 좀 살아남겨서 그 정도까지 풀어브 피해를 많이 주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요즘은 뭐, 프로게이머들이 하나 이제 서로 잡았죠. 손들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색이 뭐 질럿 두 개나 있고, 저렇게 질질 쫓아낸 기능이, 질럿들은 미네랄 지역에 프로브들 채취하는 곳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이렇게 배치해두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괜히 쫓아다니기보는 프로브 한 개씩 잃는 거예요, 저거는. 자, 두 개나 잡았어요. 자분해가 또 잡았네요. 차라리 일꾼들 사이사이에 하나씩 배치해두는 게, 일꾼 피해는 안 봅니다. 저글링은 좀 오래 살아남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프로토스 역시 부유하게 바로 더블 렉서스를 가져갔기 때문에 임상욱 선수는 그 없는 빈틈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격차를 벌리겠다라는 의도로 무리해서 좀 넣은 거고요. 그래도 저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으면 프로토스 입장에 좀 신경이 쓰이긴 하죠. 자, 그러니까 손찬웅 선수도 받은 대로 갚아주려고 질럿 하나 내려와요. 난입 자체만으로도 정말 너무 괴로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는 정말 좋습니다. 손찬웅 선수. 난입 때문에 저그는 시프트 눌러놓고 우클릭 하면서 빙빙 돌리기만 해도 프로토스는 세심하게 컨트롤해서 저글링을 쫓아내게 되거든요. 네. 이런 것도 정말 좋네요. 그러니까 헛다 발업까지 됐죠 지금. 그렇죠. 자, 하나 더. 서로 간에 지금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근데 내기, 손찬웅 선수는 다섯 기, 주거니 받거니 했지만 김상욱 선수가 좀 더 재미를 보는 상황입니다. 훨씬 많이 봤죠 지금. 그럼요. 질럿 하나 가서 오히려 잡히기만 한 것 근데 같고요. 오버로드 하나 잡은 것도 진짜 많이 잡히고 있어요. 네, 꽤 큽니다. 꽤 커요. 야, 그 두 선수의 어떤 그 기세 싸움이 장난이 아닌데요. 저글링 4기 살아 들어가서 이거 뭐 얼마나 피해를 줄까 했는데 엄청 잡았죠. 의외로 많이 잡히네요. 한 7, 8기 정도 지금 일군 잡혔는데, 아니 사실 질럿들 전에 나와 있으면은 요즘 들어서 저글링이 프로토스의 본진에 난입하는 플레이를 토스 유저들이 많이 안 당해봐갖고 저런 식으로 막 당하는데, 프로보들 그 채취하는 미네랄 아래 위로 길게 있으면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딱 배치해놓고 저글링들이 달려오고 프로브하고 질럿하고 같이 싸워주고 이렇게만 해도 저렇게 많이 안 잡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도 스파이어 테크가 곧 완성이 되고 미탈리스크 이제 찍었거든요. 본지가 멀티 쪽의 캐논에 대한 대비를 그래도 해줘야 될 텐데요, 손찬웅 선수. 네, 자 프로브 피해도 입었고, 자 이어서 김상욱 선수에게 뮤탈리스크 피해까지 입으면 아우 답답해지죠. 네, 거기다 드래곤 한 개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 3회 처리 상태에서 뮤탈 스콜지로 덮치겠어는 조금 힘들 것 같네요. 곳에 그리고 이제 그런 플레이는 김상욱 선수의 스타일과도 약간 좀 안 맞기도 합니다. 김상욱 선수는 뭐 지상 유닛으로 이제 힘 조율하면서 추가 멀티 더 가져가고, 진짜 그 주진철 요즘 코치죠. 주진철 코치의 예전 선수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마인드하고 좀 흡사해요, 김상욱 선수가. 맞아요. 자 멀티 11시 쪽으로도 확장 늘리고 있죠, 김상욱 선수. 네, 이거는 뭐 커세어를 조금이라도 줄여볼까라는 어떤 그 특공대 역할인데 별 성과를 못 거뒀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러면서 확장을 가져가고 있는 이 무한확장식의 김상욱 선수의 어떤 스타일을 간파했다면 지금은 다크가 좀 활약을 해줘야 되거든요. 손찬웅 선수는 오영준 선수의 어떤 기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템플로 나오자마자 아콘 납치한 거는 그 뮤탈리스크 한 기에 스커지 4기 딱 보여줬을 뿐인데, 저건 이제 프로토스의 아픔이죠, 아픔. 이러고 나서 뮤탈리스크 또 확 날아올 줄 모르니까 대비한다는 의미로 좀 아픔 만들어 두는 건데. 지금은 해철이 잔뜩 늘려요. 지금은 다크가 나와서 활약을 해주지 않을 거라면, 게이트웨이 물량 늘려서 어떤 그 러커 전환하고 또 거기서 시간 주고 이러면 저그의 물량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진출을 해서 타이밍 좋게 가서 11쪽에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또 여의치 않아 보이네요. 추가 확장을 움직임이 손찬웅 선수에게는 있는데. 뭐 최근에 글쎄요. 커세어 4기나 모여 있었는데 뮤탈리스크 스커지에게 그냥 돌파당하고 패한 바 있었던 송병구 선수의 경기가 프로토스 유저들한테 영향이라도 주나요 지금? 뮤탈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너무 좀 신경질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좀 들고요. 미리미리 아콘을 저렇게까지 배치할 필요도 없는데다가
커세어 생산해놓은 커세어들을 왜 안 씁니까? 왜냐? 저거는, 커세어 잡히면 진짜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말씀하신 대로 좀 노이로제가 될 수도 있겠어요. 저 정도 숫자 모였으면 돌아다니면서 저그를 괴롭혀야죠. 예. 손찬웅 선수도 나쁘지 않아요. 어쨌거나 지금 김상욱 선수의 무한 확장과 무한 해처리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프로토스의 손찬웅 선수 역시 3시 쪽에 이곳 두 번째 확장 기지를 가져가는데 별 어떤 그 무리가 없이 가져가고 있어서 공소전이 좀 약간이 예상되는데요. 자자자자. 그렇죠. 예. 딱 거잖아요. 네, 이 정도 숫자 모여있으면 스커지를 잡는 것도 쉽지 않고요, 앞으로는. 자, 커세어는 공이를 빼었습니다. 일단 이런 의미에서 저 커세어를 저렇게 안전하게 지켰다는 것은 히드라리스트를 쓴다고 했을 때 후방 쪽에 어떤 오버로드 교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국권 그렇죠. 장악당하게 되면 또 셔틀 플레이가 또 용이해지거든요. 네, 또 발업질럿과 아콘 조합으로 한번 이렇게 밀어치면서 히드라리스크하고 싸움 걸면서 그 주변에 있는 오버로드는 공짜로 또 다 잡아줄 수 있습니다, 커세어로. 그럼요. 또 그래도- 커세어들이 중형 유닛이라 갖고 네. 히드한테 잘 안 죽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하이템플러가 좀 필요하고요, 손찬웅 선수도. 센터 쪽으로 슬슬 김상욱 선수의 병력들이 약간씩 움직여가는데 어떻게 나갈 겁니까? 손찬웅 선수의 병력들은 네, 이거는 이번 경기는 상당히 팽팽한데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요, 손찬웅 선수가 5시 멀티마저도 무난하게 가져가면은 아무리 후반에 강한 김상욱 선수 할지라도 좀 쉽지 않습니다. 토스가 좋죠, 그러면은. 그럴 때 먹겠다는 건데요. 손찬웅 선수 움직임이. 거기다가 김상욱 선수가 여태까지 그 쭉 진행해 온 빌드에 있어서의 마인드 이런 거를 봤을 때,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냥 정면 강행 돌파, 웨이브, 그리고 폭탄 드랍 정도인데, 지금 저런 형태로까지 그 제공권을 커세어에게 장악한 상태에서 폭탄 드랍은 어지간한 강심장 아니면 좀 힘듭니다. 커세가 또 저렇게 러커 전환 타이밍이 조금 김상욱 선수가 너무 부유하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러커 전환 타이밍 보통은 두 번째 확장 기지를 가져가려 할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3시 쪽 멀티를 가져가기가 러커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러커가 이렇게 늦으니까 손찬우 선수가 멀티를 3시, 5시를 아주 쉽게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센터 쪽에 김상욱도 러커 그리고 저글링 히드라까지 오히려 나왔어요. 김상욱 선수가 부유함을 꿈꾸면서 가려고 했던 게 손찬우 선수의 멀티를 쉽게 내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럼요. 자, 그러니까 주력 병력 싸움에서라도 밀리지 말아야 되는 손찬웅 선수는 이미 규모를 갖췄어요. 네, 하이템플러의 만화를 소비시켰다는 것 말고는, 이거는 그래도 폭탄 드랍인가요? 자, 그러나 이 손찬웅 선수의 병력들이 글쎄 좀 쉽지 있는데요. 않은데요. 이거 못 갈 듯합니다. 조합되어 있는 지금 프로토스의 병력이 너무 고강합니다, 지금은. 거기에다가 지금 손찬호 선수는 그러한 오버로드 드랍에 대비해서 커세어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는 자리 딱 잡고 있어요. 폭탄 드랍이 됐든 아니면 멀티 견제가 됐든 뭐가 나오지 않으면은 이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 김상욱 선수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커세어가 날아가고 잔뜩 있는데 또 있는 곳으로 커세어가 있고요. 그쪽으로 이게 웬일입니까? 자살이에요. 자살이에요. 더 오는 거 마치 기다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손찬호 선수가? 딱 걸렸죠. 그래서 대부분의 병력들이 내리긴 내렸는데 오버로드 이렇게 제압하고 스톰에 막혀요, 스톰에. 같은 플로 하나만 있어도 또 뭐 별. 그래도 이제 본진의 병력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 가가지고. 이 드랍으로는 거의 수가 예. 이 드랍으로 이 정도 타격도 사실 나머지 주병력으로 5시 밀어서 5시만 격파할 수 있으면 그래도 이거는 김나우 선수가 잡을 수 있거든요. 5시 가야 돼요. 근데 그 건물킬러 히드라리스크를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되죠. 너무. 여기 휘둘리고 있을 때 지금 5시 가야 되거든요. 5시 움직이죠. 김상욱의 주병력들은 그쪽으로 가야 돼요. 저 본진에 드랍된 병력도 빨리 제압을 하지 않으면 건물 날아가서 근데 수익입니다. 5시가 됐든 3시가 됐든 하나의 멀티를 이 타이밍에 밀어내지 못한다면 이 경기는 손찬호 선수가 잡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스톰 잔뜩 뒤집어 썼습니다만 히드라가 많아요. 사이닉스톤 쓸 수 있는 템플러는 사실 어느 정도 충분한 숫자가 있었는데 좀 빈손질을 약간 했고요. 김상욱 선수가 히드라리스크 움직임이 좋아가지고 스톰을 잘 피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 거기 완전히 허리를 끊는 이 실적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갈 때는 손찬웅 선수도 게이트웨이에서의 어떤 유닛 생산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극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고 게이트웨이를 폭발적으로 더 늘려야 돼요. 자, 본진 쪽에 있는 드랍은 어느 정도 어쩌지 정리가 됐습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뭐 손찬웅 선수도 게이트웨이가 아주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단계에서는 어쨌든
현재 분위기는 손찬호 선수가 나쁘지 않고 아, 좋습니다. 좋죠. 예.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김상욱 선수가 돌파구로는 사실 하이브 단계에서 디팔러가 필요한 거고요. 리버를 아직까지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질러 템플러 아콘 계열은 다시 한번. 울트라리스크가 강력합니다. 자, 다시 한번 드랍이에요. 아, 근데 지금 정도 자원만 가지고는 그렇죠. 예. 계속적으로 값싼 유닛들을 생산을 해서 회전을 시켜주면서 동시에 울트라 업그레이드도 충실히 하고 그냥 다시 뽑아내고 이러기에는 자원 빡빡하고 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김상 선수 센터 병력들이 꽤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예, 이런 교란 작전을 통해서 공격하겠다라는 게 3시나 5시 쪽에 템플러와 병력이 다 있어서 이거는 딱히 도움이 안 되고 결국 초반 중반 부유했던 어떤 저그의 시나리오가 네. 하이브 가서 결국 급속도로 망해가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공격을 막아내기만 하면 된다는 예, 건데. 그러니까 멀티 하나라도 밀어야 김상욱 선수의 성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5시를 치든 어디를 치든 확실하게 밀어버려야 돼요, 김상훈 선수는. 네, 김상욱 선수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기세로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손찬우 선수가 공격적으로 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이 그냥 예. 버티는 건데 근데 변수가 있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손찬호 선수의 공격적이 썩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잘했고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드래곤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막다 조합이 안 돼서 결국 하나라도 밀리면 이게 급속도로 경기가 김상욱 선수 쪽으로 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나 손찬우 선수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병력을 따로 배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저그가 수비 쪽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저울추가 확 끼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 두 군데의 자원줄에 타격을 입히고 있는 김상훈 선수고요. 훈차능의 주력 병력이 드디어 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거는 김상욱 선수 입장에서 오히려 기회가 됐어요. 그 기회라는 건 이거 맞고 저 병력 다 이거는 프로토스의 주병력이에요. 그럼요. 결국 이 병력이 막히면 그 3시 5시를 쉽게 가져가놓고 이거는 질러 중심의 조합이 저글링이요. 예. 꽤 세거든요. 해처리를 파괴한 것은 그래도 큰 성과고요. 김상욱 선수는 계속적으로 공격을 퍼붓긴 했습니다만 넥서스를 한 번도 파괴한 적이 네.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조합이 지금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고, 김상욱 선수가 러커의 비중을 좀 더 늘리면서, 이거는 양구로 계속적으로 또 드랍인가요? 몰아치면은, 여기저기 지금 김상훈 선수는 3시고 5시고 다시 또 본진으로 드랍까지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팀 내 오영준 선수의 어떤 질럿 공장장의 느낌. 근데 지금 드래곤 조합이 상당히 좀 필요한데요. 김상욱 선수가 좀 그래도 잘해주고 있는 것은 여기저기 넥서스로 압하는 실수는 못했지만 일꾼 피해를 야금야금 주력을 잘했다는 그러면서 나오는 병력들 지금 잡아줘도 이거 큰 이득이죠, 김상훈 역시. 선수에게는. 아드레날린 글랜스 저글링이 적은 최고거든요. 네. 여기저기로 완전히 손찬웅 선수 혼을 쏙 빼놓고요. 많이 흔들어요. 경기가 재밌게 돌아가는 게 3시, 5시를 쉽게 가져갔다는 측면은 프로토스에게 엄청난 기분 좋은 그런 현상인데 조합, 유닛 간의 어떤 전투의 효율을 따졌을 때 지금 프로토스가 또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균형이 지금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아쉬움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저렇게 아드레날린 글랜스 저글링 가격대 성능에 있어서 진짜 스타 어떤 유닛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최강의 성능을 지닌 유닛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안 쓰더라도 평상시에 잘 안 쓰던 유닛이라도 리버가 좀 있어야 된다, 리버. 허세어는 다 이렇나 보죠. 그러니까 지금 뭐 김상훈 네. 선수는 여기저기 뽑히는 대로 네. 다 갖다 보내고 있어요. 손찬웅 선수가 손찬웅 선수를 정신없게 잘 만드는 김상욱 그렇죠. 선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손찬웅 선수도 게이트웨이가 많고 자원이 충분하고 회전력이 좀 되는 선수라다 보니까 정말 잘 뽑지 않습니까? 그런 손찬웅에게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주니까 해처리는 날아가잖아요. 그럼요. 계속 공격을 퍼버갖고 넌 수비만해. 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지금. 디파일러까지 나왔어요, 네. 김상훈 선수. 아까 잃었던 허세어는 또 잃었던 모양인데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 큰 그림을 봤을 때는 프로토스가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김상욱 선수의 어떤 그 견제와 스피드, 그러니까 주도권은 저그에게 있는. 그렇죠. 결국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경기 운영으로 저그가 잡는 경기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또 간간히 자원줄 타격을 입게 만드는, 어쨌든 프로토스가 자원을 넉넉하게 계속 돌리는 게 아니라 김상훈 선수의 공격으로 인해서 네. 또 주춤주춤거려요. 좋은 밑그림을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14킬. 사소한 실수들이
유닛 조합의 어떤 그 부실이 손찬웅 선수가 경기가 좀 아쉽게 돼버렸는데요. 이렇게 러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타격을 입힙니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디파일러까지 데리고 나온 김상욱이에요.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프로토스의 모든 조합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리버가 나와야 되고요. 지금은 근데 지금 모여있는 병력의 규모를 생각을 할 때는 손찬웅 선수가 어쨌건 병력 잘 수습을 해가지고 잘 수습해서 왕창 놀고 나오면 이건 프로토스가 그런대로 이런저런 유닛 수도 있고 잘돼 있고 문제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건 김상욱 선수가 기세로 계속 몰아붙이고 있다 보면 손찬웅이 하이튼 공격으로 눈을 돌리고 여유를 이제 가지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프로토스가 밀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6시는 일단 파괴를 했고요. 울트라가 드디어 그렇게, 저그의 조합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휘둘리던 손찬웅 선수가 이제 정신을 좀 차린 모양입니다. 네. 아니 근데 계속 휘둘렸을 뿐 손찬웅 선수의 메인 병력 큰 덩어리가 크게 타격이 지금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 12시 쪽에 드랍되는 게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울트라리스크의 체제 전환을 하는 이제 그 김상욱 선수가 울트라리스크가 좀 더 모이려면 요 드랍이 한 번 더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커널을 끌렸습니다만 이제 12시까지 프로토스의 병력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드랍 가야죠. 잠시대기. 페이크였나요? 지금 프로토스에 한 방 모여있는 병력이 꽤 크긴 한데 이쪽도 만만치 않아요. 네. 일단은 야 근데 참 지금도요 한 셔틀 2기 리버 4개 있으면 이 싸움 프로토스가 이기는데 디파일러였던 디파일러만 제대로 잘 제압을 해내면 지금 싸워도 프로토스가 이렇게 불리한 건 없는 싸움이에요. 디파일러가 좀 변수고요. 템플러만 요격해주고 있고, 자, 추가 멀티, 저그가 더 먹지 못하도록 그렇죠. 손찬웅 선수가 잘 막고 있어요. 지금부터 저그에게 멀티만 안 내주면 손찬웅 선수가 분명히 잡습니다 이거는. 현대 어떤 멀티를 가져간 판도 자체만 봤을 땐 프로토스가 확실히 이기는 구도이긴 하죠. 자, 정면 싸움 크게 한 번 합니까? 변수는 디파일러예요 디파일러. 자, 다크시 엄치고 뒤쪽에 근데 울트라리스크가 뒤쪽에 몇 개나 더 살아남아서 내려옵니까? 사이오닉스톰을 너무 뒤집어쓰는데요. 지금은 저 정도의 울트라리스크 규모로는 프로토스 대군을 상대로 좀 힘들고요. 맞싸움에서는 김상욱 선수가 자신이 없어요. 결국 어떤 그 견제의 재미만 보고 대세는 결국 손찬웅 선수를 잡는 시나리오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할때 템플러가 뚫리면서 꺾여있다는 것도 정말 훌륭한 해줍니다. 자, 스테마티 업적을 하나씩 잡아주기는 했습니다만, 자, 여기에서 그래도 김상욱 선수의 병력이 어느 정도나 살아남습니까? 저그는 손전 양이고 프로토스는 질로 승부한다.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하이브 들어간 상황에 프로토스가 저그의 추가 멀티를 한 번씩 말려주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역전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가격대 성능이 지지 같은 면에서 저그가 오히려 낫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계속 뽑고 어쨌건 드론이 일정 수만 있으면 저그는 회전을 계속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싸움을 해 나가는 것일 뿐 미래가 없게 되면은 추가 멀티가 없게 되면 이건 저 말라 죽어요. 기본적으로 좀 재미를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 김상욱 선수가 그런 어떤 견제 플레이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멀티를 쉽게 가져가 프로토스 멀티를 빈 곳이 없죠. 그렇죠. 오버로드의 어떤 본진 드랍도 시간만 벌었을 뿐이지 게이트웨이 파괴라든가 프로탄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그 이득은 보질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김상욱 선수에게 그래서 조금씩 위축되게 만드나요? 지금 이렇게 서로 그 비슷한 숫자의 멀티를 가지고 있고 센터에서 플레이도 좋네요. 네. 센터에서 이런 정도의 교전이 펼쳐진다고 했을 때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거는 토스가 인구수 훨씬 많습니다 지금. 12시는 김상욱 선수가 가져갔고, 센터 쪽에서의 교전은 계속 이어집니다. 사소한 어떤 그런 실수 경기를 이렇게까지 좀 치열하고 팽팽하게 만드는 건데 손찬웅 선수 입장에서는 좀 더 쉽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 현재 어떤 규모만 보더라도 괜찮은데 확실한 어떤 승리라는 것은 12시를 완전히 밀어버리고 자신의 하나 멀티를 더 가져간다든가 아니면 조합이라도 좀 리버를 섞어준다든가 이런 그 플레이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한 50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을 뒤집으려면 김상욱 선수는 저그는 인구수는 좀 적더라도 저글링 때문에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맷집은 약해도 공격력은 진짜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유닛이다 보니까 소수의 울트라를 섞어갖고
한 저글링 한 200가량 정도를 생각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요 건물들을 좀 제거해주는 이런 식으로 타격을 주는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무한 멀티가 나올 수 있는 맵이 아니거든요, 블루스톰은. 그럼요. 네, 맵을 반으로 가는 거 싸웠을 때 이런 식으로 소모전하면은 저가 못 이겨요. 아, 진짜 대군이에요. 양 선수들 네. 다 정말 대규모의 경력을 갖고 있는데 그러고 이 블루스톰 센터 쪽에서 싸우기에는 진짜 전장은 제대로 꾸려졌습니다. 야, 내려오나요? 아니, 태운 병력을 보내든지 좀 태워놓고. 적의 병력이 정신없어요, 지금? 점점 밀리죠. 아, 12시 지켜내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도로 두 자리에 내려버렸어요. 네, 야심차게 태웠는데.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풀어가는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매끄럽진 않은데. 네. 다크섬에 굉장히 약한 유닛들만 지금 프로토스가 남아있대요. 아주 진득하게 두 선수 모두 중앙 힘싸움만 보지하네요. 플레이 자체 뒤집어 쓰고 그래도 자 김상욱의 병력들이 분명히 어떤 그 힘은 손찬웅 선수가 좋은데 디파일러 같은 플레이그 활용이라든가 다크섬 등으로 힘들어 보이는 싸움을 김나홍 선수가 나름 지금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 여기저기에서 국지전 계속 이어지죠. 아, 12시 네. 12시 여기를 진짜 김상욱 선수가 이거 내주면 손찬웅 선수는 거의 잡을 수 있어요. 네, 거의 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런데 저그 병력들이 녹습니다. 왜 프로토스도 지금 거의 풀업 됐거든요. 네, 울트라는 온리 울트라로 싸우는 별거 아닙니다. 네, 진짜 한 번에 부대단이 넘어가는 울트라 무섭지만, 네, 그래도 온리 울트라는 별거 아니고, 울트라 한 몇 기 섞여 있는데 저글링이 새까맣게 바닥을 뒤덮는 이게 제일 센 거예요. 울트라를 그렇다고 안 때릴 수는 없고, 울트라는 한참 때려야 죽는데 때리긴 때려야 되는데 그 와중에 맥심이 약한 저글링들이 공격력을 발휘할 때 그게 저그 지상 유닛의 최고의 해처리 지켜내기 힘들겠는데요. 깨졌어요. 12시 결국 자 6시도 김상욱 선수의 저글링과 파괴를 합니다만 뭐 6시 넥서시 파악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고 그렇죠. 저그가 지금 좀 더 아픈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축적된 자원이 프로토스가 조금 더 많습니다. 예, 프로토스 역시 자원은 말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예. 아 왼쪽 오른쪽 딱 반씩 나누고 12시 6시를 잡고 주지 않고 오. 누가 하나를 성공시키느냐가 지금 아주 중요한 상황이죠. 네. 토스가 어쨌건 그 한 덩어리로 센터를 장하고 있을 때는 저가 참 어려운 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김상욱 선수가 예, 생산력이 아주 좋고, 예, 아주 균형 있게 자원을 사용하는 법을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또 물론 그 마법 유닛들 가격대 성능 비해서 우수한 유닛들 네. 잘 활용도 하고 있고 그래서 버티고 있을 뿐 지금 네. 이거는 지금 토스가 이기는 그림이에요. 네, 손찬호 선수의 병력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울트라리스크 조합을 갖추기가 자원적으로 이제 김상욱 선수를 한계에 부딪힌 거고요. 플레이그를 뒤집었었는데 정리할 수 있는 유닛들이 없네요. 아, 지금은 그래도 없어요. 지금은 죽더라도 가서 한 부대가량의 질럿에게 플레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잘한 거예요, 저건. 예. 지금 정도의 병력으로는 싸워서도 프로토스가 이기는 병력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과감하게 러쉬를 못 가는 건 지금 프로토스의 자원줄이 끊겼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는 일단 아콘들은 플레이그 뒤집어 써봤자 아무런 피해 안 입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다크 수업을 쳐서 아콘을 무력화시키고 싸우면 토스가 이겨요. 플레이그로 인해서 지금 질럿들은 많이 약화되어 있거든요. 야, 그런데 숫자가 지금 뒤따라오는 저글링 모로코 이런 거 없나요? 울트라도 높고. 아, 이제 힘싸움에서 완전히 밀리는 김상욱 선수예요. 네. 자, 손창웅 선수가 이제 드디어 진격 나팔을 불었습니다. 상대 진영 쪽으로 가죠. 자원 쥐어 짜내갖고 저글링 갖고 막아야 되는데 저글링. 라바가 지금 다 쉬고 있거든요. 저렇게 소수나마 이런 그 울트라 저글링 조합 때 질럿 아콘 조합의 싸움에서 다크 템플러들이 지금 섞여주면 이거 크거든요. 11시는 못 막죠. 11시는 이걸 못 막아요. 11시가 안 돌아가면 적어도 역시 물론 프로토스 네. 자원줄 끝났습니다. 결국 지지를 받아내는 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투는 다크섬 한두 방만 주요 지역에 쳐주고 이거는 근성의 저글링으로 막아야 돼요. 아, 이거 한 방만 맞게 된다면 진짜 프로토스가 자원줄이 끝났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는 건데 야, 이걸 못 맞겠네요. 사실 김상욱 선수가 이런 경기를 이렇게까지 끌고 왔다는 것만으로 참 잘했어요. 손찬호 선수도 어쨌거나 그런 김상욱 선수의 견제 흔드는 플레이에 어느 곳 하나 다 지켜냈다는 거. 아니, 근데, 그게 결정적인 거죠. 김상욱 선수가 좀 뒤늦게나마
뒤늦게나마 러커들을 좀 생산을 해주고 있는데, 야, 조금만 더 생산할 수 있었어서 러커가 한 6기 정도만 돼도 이건 모든 그림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자원줄 멈췄습니다. 김상욱 선수. 그렇죠. 손찬욱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손찬우 선수도 지금 병력상 자신이 우세하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들이대지를 못하는 게 성큰도 있고 어쨌건 수비하는 쪽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 쪽의 병력들에게 건물 그 정리하러 갔다가 이 병력들 다 터지고 나서 괜히 병력 소모 조금씩 있은 다음에 넥서스 하나 지을 자원도 지금 안 되는데 그렇죠. 없어요. 네, 두 이러다가 선수가. 이 병력 다 잃으면은 프로토스 승리를 장담할 수 없거든요 지금. 근데 다 잃을 수가 없죠. 이 정도 병력이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참 그 스타리그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절실함이 손찬욱 선수가 야, 저 가지고 있는 병력을 지키려고. 사실 들어가면 이기는데 말이죠. 네네. 혹시나 혹시나 네. 해서 꼭 이긴다는 보장은 또 없는 게 아니. 다크템플러가 조합되어 있다는 건 세지만 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손찬 선수의 드론 질럿들은 다 HP가 없습니다. 전부 아까 그 플레이그 뒤집어 써가지고 주로 그 실드로만 버티고 있는 데다가 다크섬이 한 2방 쳐지면 지금- 아군의 전투력은 급감하거든요 아주. 저 앞쪽에 적이었던 혼자인데 성큰이 뭐 10대 개씩 이상 있지 않는 이상 이거는 네. 플레이가 막거나 말거나 이 정도 조합이면 그냥 가면 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그냥 어쨌거나 보험 하나 들고 예. 보험이 바로 저 400 채워서 넥서스 하나 딱 짓고 400이네요. 그 확실한 보험을 통해서 일단 이기고 보자라는 거죠 손찬웅 그렇죠. 선수는. 그리고 김상욱 선수의 11시 쪽 들어오는 다크 하나에 의해서 완전 몰살됐어요. 한 25킬 넘는 다크 하나. 이걸로 어떻게 막습니까 저 큰 넥서스. 병력을. 자, 그런데 그걸 오버로드가 보긴 했습니다만 이 병력들은 가서 이 넥서스를 금이야 오기야 지킬 거란 말이에요. 아마 김상욱 선수 입장에선 딱 넥서스 소환되는 걸 본 순간 적구나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죠. 어떻게든 넣고. 옥저버를 잡아가지고 옥저버 하나 있는 거 모르는군요. 네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러커 2기도 깨끗하게 정리됐고. 지지! 야, 손찬 선수 정말 잘 버텼어요. 네. 자, 진짜 왼쪽 오른쪽 제대로 먹고 진짜 센터 쪽에서의 힘싸움 처절하게 30분 동안 싸웠습니다. 양 선수 30분 58초. 결과는 스타리그 첫 진출 손찬웅 선수가 이뤄냅니다. 두 번째 듀얼 토너먼트 만에 루카포즈의 오영종의 네. 뒤를 잇는 손찬웅 선수의 활약 스타리그에서 진짜 기대해도 좋겠네요. 5명 확정됐는데 그중에 4명이 컸어요. 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어디? 없었죠. 김상욱 선수도 참 많이 들이대고 시는 굉장히 많이 냈는데 결국은 자원 많이 먹은 일찌감치 먹은 프로토스에게는 못 당하는군요. 참 이런 상황이 참 적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김상욱 선수가 물론 후반에 어떤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합니다. 그것은 프로토스 배 이상의 어떤 확장